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TV입니다. 뜨거운 날씨만큼 주식시장도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시장 핫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고유가였습니다. 네, 그런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가 드디어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유가가 꼭지점을 치고 나서 일정한 가격 바닥권, 즉 95달러에서요 130달러 그 사이 가격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유가가 드디어 박스권 하단인 95달러 이하를 붕괴를 시켰습니다. 이게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의미가 있냐면요, 박스권에서 가격을 이렇게 형성하고 흘러가다가 그 박스권을 하단으로 붕괴시키거나 그 박스권의 상단 가격을 돌파했을 때 매수 또는 매도로 지금 대응한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자, 지금 이 유가는 하단으로 저가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대는 다시 한 번 더 이 하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이 유가의 상승폭은 거의 다 지금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걸 살짝 보시죠. 자, 7월달 유가는 어땠습니까? 6월달 대비해서 더 하락을 했죠. 그러면 7월달에 유가가 반영돼서 CPI가 8월에 발표가 됩니다. 바로 8월 10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때 발표되는 CPI에 7월달 유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미리 말씀드린데요, 지금 8월달 현재 유가도 이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유가는 6월 대비 7월이 낮아졌고 7월 대비 8월이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올해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즉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물가 인상률이 지금 현재 9.1%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8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10일 날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2.25에서 2.5%입니다. 미국 금리에서요. 자, 그런데 페드와치에서 예상하는 금리는요, 2.75에서 3.0. 8월 달은 FOMC 회의가 아예 없고요. 9월 21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금리 인상의 폭은 50bp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75bp를 올렸어요. 그 이전에도 75bp를 올렸죠. 그러면 75bp 올리다가 75bp 올리다가 그 다음에 50bp로 낮아진다라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배경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유가 하락에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금리 인상 폭이 완화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상을 저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시장의 그 똑똑한 스마트머니들도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지표들도 살펴보고 있을 거고요. 그 스마트머니들은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해야 될 위치는, 바로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 팔로우, 시세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결정을 짓고 내 계좌를 운영을 하는 것이, 그게 개인 투자자로 굉장히 올바른 자세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지금 숏 ETF나 혹은 인버스 ETF, 하락 상품에 지금 베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트렌드 팔로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따라가야지만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8월의 트렌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바로 상승 방향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 초에는요 3일간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월 초에 첫째 날, 둘째 날은 페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랐다가 내리고 내렸다가 오르고,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가 일어나는데 3거래일 정도 지나면요
그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승이 매수가 이겼냐 혹은 하락 쪽 매도가 이겼냐가 거의 판가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판단된 것은 바로 상승 방향으로 매수가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 지수 ETF 같은 경우에 QQQ와 TQQQ 등은 현재 매수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유는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단에 부담스러운 영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그쪽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방향은 매수 중심의 방향이라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은 이 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응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지금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뉴스상에서는 시끄럽죠.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지금 할 듯 굉장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만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 실제로 시장을 바라보면 대만 가권지수 그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죠. 중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낸시 펠로시의 정치적 행보는 지금 주식시장에 크게 지금 당장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에 겁먹고 지금 매도를 치거나 혹은 숏 ETF로 갈아타거나 이런 행동을 미리 취한다면 그거는 정말 예측일 뿐이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틀렸을 때 큰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좋지 않고요. 월초 시초가 위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매수 방향이고요. 그리고 21선도 상승 중, 그리고 5일선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향은 매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언제? 현재 8월달.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추세 상승장이 아니라 여기에 이 영역은 매물권이 이렇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기에서 조그마한 트리거가 생기더라도 시장은 언제든지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 영역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서 매수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 즉 매수를 하되 무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레버리지는 쓰지 마시란 얘기죠. 여기서 무리하게 레버리지 쓰시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손실이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상승의 진폭이 굉장히 나름 크기 때문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실게요. 관련된 ETF가 썩스가 있죠. 그리고 3배수인 썩슬도 있고요. 자, 제가 지난달에 7월달에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딱 요 날이에요. 7월 15일이네요. 자, 이때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를 들어갔고요. 이평선 매매법 기준으로는 이평선이 꺾어질 때까지는 홀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슬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기준선 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은 얘는 추세선이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 지수나 반도체나 다른 성장주들보다 이 테슬라가 추세 상승으로 전환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다시 상승 트렌드로 바뀌었을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 저 밑에 처박혀 있는 녀석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주도주를 가지고 가야 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주식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고 혹은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녀석들이 담겨져 있다면 조금 줄이시는 것을 제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주도주로 바꿔타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요, 곧 추세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주식들은 안 올라간다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언젠가 내 주식 올라가겠지라고 하는데 시장이 다 올라간 뒤에 한참 뒤에 올라가면은 나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내 계좌는 그렇게 살찌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계좌에 있는 주식들을 주도주가 될 만한 녀석들로 다 바꿔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재편이고요. 그런 녀석들은 이렇게 시세 흐름만 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중심 추세선은 여기 241선 보라색 이 색깔입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이것보다 지금 한참 아래에 있죠.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얘가 주도주입니다. 아마존은 나스닥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죠. 애플도 먼저 나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구글은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TSMC, 자, 대만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TSMC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건데 멀쩡하죠.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주가 위치를 봤을 때 대만의 이슈는 지금 크게 불거지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주식시장에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도 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넌센스지만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엔비디아 주식을 그리고 콜옵션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해요. 수백만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정도로 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JP모건 이런 금융주는 아직, J&J, 존슨앤존슨은 지금 하락 추세도 아니고요. 상승 중에 지금 조정권에 있을 뿐입니다. 비자는 박스권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쭉 그어 보시면 박스권의 흐름에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비자도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현재 주가 흐름은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월마트 실적이 우려스럽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일전에 아마존과 비슷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현재 월마트는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메인 종목들을 보셨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로 가져갈 건지는 바로 이렇게 차트를 눌러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자, QQQ 지금 보시는 게 TQQQ네요. QQQ를 보시면은, 자, QQQ는 지금 요 중간 위치에 와 있는데 애플을 딱 눌러봤더니 애플은 2위에 와 있다. 그럼 얘가 주도주예요. 지금 당장 상승 폭은 제한적이더라도 나중에 추세 상승을 가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재편을 능동적으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기업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선별해서 좋은 주식들로 내 계좌를 채워 놓으실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이 시장을 잘 즐기시고요. 그리고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